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의 1등. 네, 오늘 전문 사회자 개그맨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연예인 최초로 우수상 뭐 이런 것도 받았지만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신 장홍재 공인중개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저희 집 보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식을 들었어요. 뭐요? 장홍재 로또대다. 제가 로또 당첨된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게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제가 뭐 다른 날보다 얼굴이 좀 활짝 피지 않았습니까? 어제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많이 부었어. 이게 부잣집 얼굴의 상징, 이 살찐 두둑하잖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몇 평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형 곧 잘 될 거야. 청약 될 겁니다. 자, 이거 봐라. 이게 뭔지 아니? 청약 당첨돼서 계약을 한 계약서입니다. 짜자잔. 박수 한번. 오늘 장홍재 씨가 점심 사겠답니다. 박수. 아니요. 봐봐, 싼거 먹을게, 싼 이것 거. 봐, 여러분. 짜장면!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약이 됐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갈 계약금부터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고생 많이 했죠. 구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두려워요. 왜요? 저는 청약이 돼도 제 집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청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부동의 1등답게 우리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아는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야, 좋다. 솔직히 네. 저는 아직 청약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구약, 신약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청약이 뭐야? 그러니까요. 아니 많은 분들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청약 통장은 다들 갖고는 계시더라고. 근데 그래요. 청약 통장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던데 일단 청약 통장이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또 타운하우스 돌아다니다 보면 뭐 입지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잖아요. 뭐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뭐 역이 가깝다든지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구하려면 그만큼 수요자가 또 몰리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경제 원리상 공급은 적은데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네. 근데 요즘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규제 지역 안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떨어지고 위치는 최고고 그런 아파트에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다 보면 경쟁이란 게 생기겠죠. 거기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청약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짧게 줄여보자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주 입지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의 한 아파트를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가격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시세 70-80% 정도의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네. 집을 사자마자 수익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70-80%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전매 제한이라는 게 걸려요. 그다음에 재당첨 기간이라는 게 적용되다 보니까 10년 정도, 최대 10년까지는 그 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세를 내는 거는요? 2월 19일, 지금 녹화 날짜가 2월 17일인가요? 2월 19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전세를 내주지 못하고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약 통장에 뭐 얼마 넣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디서 만들어요? 어. 사실 되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걸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알려드리면 기본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국민주택과 또 민영주택이란 게 있어요. 1순위, 2순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저희가 네. 전세를 하려다 이제 집을 사게 됐는데 네. 그때 아이가 있고 뭐 한부모 가정 뭐 이런 뭐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1순위 조건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달라요. 특히나 국민주택 쪽에서는 납입 금액, 납입 인정 금액이 또 그걸 가지고 1순위를 정하는데 50만 원씩 낸 사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50만 원까지는 낼 수 있지만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아, 그럼 네. 50을 냈지만 네. 40만 원은 그냥 예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알겠어요. 보통 주택청약의 예금 이율 같은 게 요즘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내셨더라도 10만 원 내신 분하고 똑같게 2만 원씩 60개월 낸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10만 원씩 30개월 낸 사람이 있어요. 어. 누가 더 유리한? 그래서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국민주택, 민영주택부터 알려드려야 돼. 그래서 차근차근 이게 알려줘야지 그걸 또 이해를 시킬 수가 야,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은 것도 네. 지금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다 알아야 청약이 되면은. 근데 여러분 요 정도 관심을 갖고 그래야 나처럼 로또 된다? 어휴, 그래, 그러기 때문에 팔보채 먹어야 돼. 시작부터 하나하나 좀 정의를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 SH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주공. 그렇죠. 그런 곳에서 짓거나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란 내가 된대. 뭐 힐스테이트, 뭐 로또 자이, 레미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민간 건설 업체에서 국가의 지원 없이 지어진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주택은 나라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민영주택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낮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민영주택에 비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면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시면 되죠. 1순위 되는 조건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청약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청약통장을. 또한 24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월 지정된 일자에 연체 없이 정확하게. 납부하셔야 되고, 또한 무주택자여야 되고, 함께 세대 구성원 중에 5년 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저는 집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집을 사줬잖아요. 집을 사줬어요. 저렴한 작은 집을. 네. 그러면 우리는 무주택자예요, 주택자예요? 1주택자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세대원 중에서도 심지어 5년 내. 심지어 세대주가 와이프인데? 그럼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돼요. 아. 근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차이가 뭐냐면,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여야 되지만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홍재 씨가 들어가는 집을 계약금을 얼마나 넣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 지역과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20%였고 20%. 중도금이 60%, 나머지 잔금이 20%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이 한 7억 5천 정도 하는데 7억 5천이요? 네, 그러니까 20%면 1억 5천 정도 되죠. 네. 그 1억 5천을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구해서 요즘 영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정말 그 계약금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못 내면 그 통장도 날라가고 재당첨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또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10년 동안 당첨이 제한이 돼요. 점수가 높으면 네, 1순위다. 그렇죠. 그 점수는 누가 매깁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다 기준이 있는데, 일단 국민주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납입 횟수랑 납입 그 금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제곱미터 이하의 집은 3년 동안 무주택, 3년 이상의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40제곱미터 초과인 국민주택은 3년 무주택자의 납입 금액으로 경쟁을 합니다. 자녀가 많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군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 또 같은 그 경쟁이 있을 땐 무주택 기간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요. 그런 게 중요하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민영주택 같은 민영이요, 민영. 민영주택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납입 기간으로 점수를 총 따져가지고 만점이 총 84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득 기준이 또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 또 특별 공급으로 됐잖아요. 잠깐. 네. 특별 공급? 네. 연예인 같은 거예요? 왜 특별 공급이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분들인데 연예인은 포함이 안 되고, 뭐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구매자, 아니면 노부모 봉양, 뭐 아니면 뭐 장애인 분들, 뭐 국가 뭐
유공자. 그러면 뭐 이런 신혼부부 전형이 대출에 뽑힌 겁니까? 신혼부부로서? 저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전형이 됐는데 일단 특별 공급은 각 공급하는 모집 공고에 따라 약간 세부적으로 좀 다르니까 그거는 나오는 거에 따라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생애 최초는 가구 수별, 가구당 월별 소득 금액, 평균 월별 소득 금액이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생애 최초가 130 이하였고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10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죠. 더 낮게 본다는 거죠. 소득 수준은. 부자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냐하면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조금 그 외람될 수 있지만 네. 요 금액으로 여길 들어갈 수 없고 힘들 수 있는 사람한테 네. 행복한 기회를 주는 거네.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약자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또 자기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특별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또 정부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해서 국민주택이 130%로 바뀌었고 민영주택이 160% 이하로까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연봉이 1억이 살짝 넘으신 분들도 이제는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넓혀주셨어요. 소득 기준을. 아 근데 하나 또 찝어드려야 될 게 국민주택 같은 경우가 납입 횟수와 납입 액수가 중요하잖아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납입 횟수가 중요치 않습니다. 납입 기간만 점수로 치기 때문에 2만 원을 60개월 부은 게 이득이네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납입 기간이 2년만 지나면 돼요. 2년만 지나면 투기과열지구와 그다음에 청약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상만 갖고 있으면 오케이. 네, 그리고 예치 금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장 안에 예치 금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또 공급 그 모집 공고일 전까지 이 그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모집 공고 이후에 나도 여기 넣어야지 하고 갑자기 뭐 1,500을 넣는다면 안 되는 거다. 1,500을 넣으면은 또 안 돼요. 모집 공고일 전까지 이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야. 10만 원밖에 인정이 넣을 수는 있어.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모집 공고일 전에 그걸 한 방에 넣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 통장이 그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청약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2개월, 그다음에 시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시도지사가 정하는 대로 그렇게 되고 있다. 주택 청약 통장은 어디서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만듭니다. 은행에서 만드는 은행마다 다 있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오케이. 근데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 저축이란 게 있었어요. 이런 게 뭐냐면 민영주택을 넣을 수 있는 통장이 있고 국민주택을 넣을 수 있는 요즘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영과 국민주택에 다 넣을 수 있는 통장이 생긴 거죠. 나 이거 들었어. 네. 옛날에 엄마 친구가 네. 아유 뭐 이쪽에다 할 걸 저쪽에다 해가지고 뭐 그거가 그거구나. 그렇죠.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 분들 중에 오랫동안 갖고 계신 청약 예금이든 청약 부금이든 청약 저축이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럼 나는 청약 저축이니까 국민주택만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전환을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번쯤은? 드린다고. 예, 한번 전환을 이렇게 인정해드리면서 전환할 수 그러면 있는 기회. 내가 만약에 바꿨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렇죠. 바꾸면 돌아올 수는 없죠. 야, 이 종교 바꾸는 거랑 비슷하네요. 요단강 건넌 거죠. 건넌 거네. 너무 쉬워졌어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 어플이 있어요. 원하는 지역 안에서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있죠. 네.